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게임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핫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 알테오젠 관련돼서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여서 우리가 이제 빼놓지 않고 좀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슈를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강하게 갔는지, 왜 이런 상승세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 뭐 찌라시 때문에 할로자임 쪽에 대한 이제 특허 소송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 우려감으로 뭐 주가가 쭉 밀리다가 마이너스 20%에서 말아 올리고,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요한 영상입니다. 중요한 영상이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진 이유, 알테오젠 이제 우리가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21일이죠. 주가가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21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이슈가 묻혔어요. 지금 뭐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권 분쟁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진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 파이낸스에서 보도한 알테오젠의 RCPS 2천억 발행 이슈, 이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특허권 분쟁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은 그거 얘기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그렇게 불확실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RCPS 2천억 가량에 대한 발행을 하겠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또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RCPS라는 게 뭐냐면은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상환 전환 우선주. 일단 우선주는 보통주랑 차이가 이제 경영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대신에 이제 배당 같은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주인데, 이 우선주에 대한 조건부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천억 규모라고 했죠. 그럼 2천억을 이제 알테오젠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건데, 이거를 빌려주는 조건부가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요거를 조건부로 이제 2천억을 빌리겠다, 이거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주는 알겠는데 그러면 상환전환이 뭐냐, 이게 상환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환은 말 그대로 2천억을 빌렸는데 내가 상환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기업한테 다시 한번 2천억을 그대로 상환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면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금을 돌려주면 끝이에요. 이자 플러스 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환으로 바뀌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선주 형식에 대한 이제 경영 참여 권리가 없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오버행 리스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행이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대기 물량들이 많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주식에서 시장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물량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매물 폭탄이 그냥 위에서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못 받아주면은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꽂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2천억 가량의 규모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잠재적 오버행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RCPS를 좋아하는 이유가 CB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BW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바로 오버행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상장사 측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피해는 주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보면은 불확실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B라든지 BW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납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기업이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이 진행한 거는 RCPS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 RCPS를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 2천억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바이오다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RCPS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유예수가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굉장히 보유예수를 짧게 걸고 진행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RCPS가 이제 보유예수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년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어떠한 관점인지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서 짧게는 2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성향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싸게 사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1년 동안 걸어버리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평단가를 리픽싱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하니까 2천억을 지금 이제 와서 넣기에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하는 가격에 대한 기준 전환가액을 굉장히 애초에 할인 가격으로 낮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예수에 대한 기간이 길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짧게 진행을 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납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이미 주가 바닥에서 지금 27,000원에서 45만원까지 올라간 기업을 더 올라가서 내가 엑시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CPS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체를 2천억을 마련해서 뭔가 다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엔 나중에는 주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만들어졌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알테오젠이 그동안 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성분 물질을 이번에 3상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성분이 피하 주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암 치료할 때 고통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거를 굉장히 줄여주고 이제 투입을 하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게 피하 주사기 때문에 이거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데 히알루로니다제를 성분을 가지고 개발을 성공한 기업은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이랑 할로자임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단한 물질을 알테오젠이 임상 3상을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핫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분 물질을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상용화를 해서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을 보시게 되면은 렉라자라는 물질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임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상용화를 누가 하느냐? 얀센이 하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펀더멘탈이 뭐냐? 얀센이 판매하는 매출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가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시장이 밀리니까 조금 밀린 상황은 있어도 다시 한번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렉라자를 최초 물질로 개발을 한 게 오스코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같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써 먹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익이 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성분을 개발을 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머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크라는 기업이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매출 1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 판매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33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38년도인가 이때 이제 특허권이 풀리면은 키트루다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크가 선택을 한 게 뭐냐? 이 면역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면은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키트루다 이제 특허권이 풀리기 전에 이 키트루다에다가 히알루로니다제를 성분을 같이 병합을 해서 이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제 피하 주사용 이제 키트루다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한 게 알테오젠이랑 머크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다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머크가 한화로 6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이제 계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성장치를 봤을 때 2030년도까지 한 40조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나온 얘기는 없지만 못해도 알테오젠이 가져가는 로열티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신규 물질을 개발했으니까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처럼 로열티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6조 계약을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열티가 한 5% 정도 꾸준하게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알겠지만 5%만 되더라도 40조 시장에서 2조 가량 로열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유한여행은 지금 4천억 가량을 들어온다. 뭐 3,200억 뭐 요 정도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매년 2조가 들어와서 현금 창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CPS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은 우리는 여기 주가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년 2조에 대한 로열티가 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과 펀더멘털을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RCPS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테오젠 관련된 모멘텀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자마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번호에다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체크 드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RCPS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